네, 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살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살이 빠지는 것이 정말 지금의 정치권의 답답함 네. 이것 때문에 마치 미세먼지보다도 더 답답합니다. 근데 더 답답한 이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TBC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부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살이 빠지고. 아유, 전 자꾸 쪄서. 네네. 자, 김부겸 전 총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대구시장 출마합니다. 네. 출마 선언 오는 30일, 31일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시점만 보는 예. 거고 출마는 200%, 300% 확실하죠. 예, 끝난 것 같은데. 네. 자, 국민의힘 경선 주자 8인, 컷오프 되기 전에 8인 하고 가상 대결을 했어요. 지금 지역의 한 일간지 영남일보와 리얼미터 조사인데 모두 우위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이 분야가 우리 배 소장님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예.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이제 선거가 과학입니다. 예. 근데 선거는 구도잖아요. 네. 구도 자체가 이미 대구 민심도 지금 뭐 우왕좌왕 좌왕우왕하는 거죠. 윤어게인이냐 뭐 부정선거냐 이런 구도에서부터 상당히 좀 복잡해진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된 지경인데 그 구도가 원래 70에서 80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더 그러면 이 보수의 심장, 최후의 보루 여기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른바 이슈가 나와야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후보 사람이 이게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예. 공천을 통해서 더 흥행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떡하니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대구에서 가장 밀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김부겸 예. 전 총리 아닙니까? 대선 후보고 총리를 했고 네. 또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했고. 이 사람이 떡하니 나온다니까 그 반사의 얘기 네. 어부지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김부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라는 곳이 경북고 영향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럼요. 또 서울대 정치학과. 네. 그러니까 스펙도 화려해.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공천 파장으로 지리멸렬하는 가운데 떡하니 등장을 하니까 물론 이 여론대로 6월 3일 지방선거 결론이 난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럼 또 이건 뭐 시시각각 변합니다. 바뀌니까요. 예. 정리가 되고 또 수습이 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김부겸 전 총리라고 하는 큰 파도가 지금 대구에 휘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 결과를 놓고 기자들도 설왕설래가 많았고 김부겸 전 총리도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흔들려도 대구는 대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후보가 결정이 되고 선거 구도가 짜여지면 자신의 지지가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나름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신중론. 네. 이렇게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네. 뭐 영남일보 리얼미터 조사 네. 결과만 보고 들뜰 수 있거든요. 예. 아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 막 이게 뻗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김부겸은 알아요. 자기가 해봤잖아요. 숱하게 예. 물이 들어왔는데도 안 됐던 적이 예. 있잖아요. 네, 배가 뜨지 않은 적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 신중론이고 또는 이런 신중론을 통해서 당으로부터 예. 정부로부터 더 끌어낼 수가 있죠. 이 어려운데 이 내가 지금 출마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좀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른바 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법안에서조차 담지 못했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된 파격적인 조치. 이거 김부겸 여당 후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노리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실은 그 김 전 총리가 대구에 출마하는 동안 당에서도 그렇게 뭐 대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 선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단계를 밟아주는 거죠. 삼고 초려의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활용. 약속 대련이죠. 예. 말 그대로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럴 때 짜잔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배영수 선수가 쫙 멋있게 던져놓고 야, 배영수 있네. 막판에 딱 이렇게 그냥 이 경기를 딱 마무리.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승환이. 끝판왕 예. 오승환이 등장을 하는 거죠. 딱 오승환이 등장하죠. 돌직구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이러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더 끌어올리는 분위기에
등판하기 전에 무대에 최대한 이 기운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서 한몫 얻어가는 겁니다. 예.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데 아니다. 청래는 살아있다. 어준이도 살아있다. 또 시민이도 살아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본인의 8월 전당대회에 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김부겸 전 총리도 끌어올리고 양수겹장. 본인도 끌어올리고 쌍끌이죠. 그 사실은 이런 모습 자체도 대단히 이채로워요. 그 민주당이 동진 전략이라는 걸 써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후보와의 지명 과정이나 상고초를 한다든지 대표가 직접 나선다든지 이런 모습이 대단히 이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도 이른바 서진 전략을 써야 된다. 네. 호남 감싸기 전략이 광주 전남을 위한 것만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수도권 충청권 저기 인천에 얼마나 호남이 그렇죠. 인구가 네, 많아요. 예. 수도 서울도 마찬가지. 그걸 찾기 위해서 이른바 5.18이 됐던 그게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이걸 끌어낼 수 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TBC 우리 유튜브만 보면은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 수많은 엄청난 용역비를 받지도 않고 무료 제공이에요. 근데 안 듣는 거죠. 참 안타깝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녀분들도 이 방송을 보게 하라. 말 그대로 전략가 그다음에 지략을 겸비한 것이 우리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은 전 세계 유튜브에서도 상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가슴 답답한 쪽을 들여다보죠. 국민의힘. 자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일단 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억울함이죠.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겠어요. 이게 내가 말이야. 이 그동안 대구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발전에 육선하면서 공헌했는데 내가 공천 못 받을 때도 무소속 나왔었는데 됐는데 이런 억울함, 분노죠, 분노. 예. 격분하는 거죠. 앵거리 버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화가 난다고 해서 이 당적을 집어 던질 수는 없거든요. 이건 아니잖아. 국회도 또 부의장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판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본 대응부터 하자. 예. 그게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이다. 이걸 통해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의 본인이 또 결정하게 될 이 사안에 대해서 명분을 얻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항의 없이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이 억울함과 분노함을 표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할까? 이건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가장 많이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 TK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TK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노태우, 그다음에 박근혜, 또 그 이전에는 또 박정희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 탈당계를 내고 3파전을 만들어서 대구시장 선거를 민주당에 떡하니 넘겨줘 버린다. 발라당 훌러당 넘겨줘 버린다. 너 배신자야. 그걸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지켜보면서 명분을 일단은 확보하면서 향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거치 또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의원이요. 자 한쪽은 주호영 부의장이 있고 또 한쪽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나 하나 국회 보내려고 대구를 민주당에 주냐 뭐 이런 톤이었는데 이분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구시장 후보에 나가야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십니까? 입지죠. 아니 그럼 결정된 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억울할 수 있죠.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네. 격분할 수 있죠. 나도 대구의 딸이다. 왜 날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마저도 이진숙의 쓰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옹호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마치 내정설이 그렇죠. 또는 보궐선거 투입설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것도 지금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속 대련이다 어떻다를 떠나서 게다가 지금 뭐 고성국 TV에서는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와요. 네, 그 얘기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숙 후보가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보기에도 나가서 뭐 추미애와 싸운다 어쩐다 하지만 이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본인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만나는 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이제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은 그 생산적이고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 이정현입니다. 저는 목숨을 바쳐서 제 뼈를 갈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의도가 들어간 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정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야상점퍼에 있고 이렇게 야상공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실리를 포기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이 가장 좋은 이 결과는 결국 대구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국회 입성하는 것일 겁니다. 대구의 그게 보궐선거. 그게 본인의 향후 정치적 운명이나 네. 또는 본인의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 하게 될 그런 정치적 압박에 대해서도 또는 법적 압박도 가해올 수가 있겠죠. 예. 뭐 수갑까지 찼던 네.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나 공격을 다 생각하더라도 국회 입성이 제일 좋다 이런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일각에서는 공천받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뭐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대구시장으로 지금 최종 낙점을 받게 될 사람이 현역 의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지역이 뭐 대구 동구 군이 갑이 됐든 예. 아니면 달성이 됐든 예. 그 지역은 한동훈 전 대표가 침투해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음. 그럼 그 지역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종의 격분, 억울을 예.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야상 공천 얘기하셨는데 이정현 위원장 한마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거 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흔들린 게 아니라 흔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다. 이게 어느 정도 이런 판단 설득력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을 흔들어 놔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려. 지금 뭐 대구시장 관련된 영남일보와 리얼미터 조사 네.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정현 검색을 해보면 네. 이정현이 이 공관위원장이 나오는 거 그냥 가수 이정현이 나와요. 그 와 알잖아요 노래. 예. 내가 몰라 예. 했던 나는 그 이정현. 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이정현 이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가수 이정현은 뭘 잘못한 거예요? 의문의 일패예요.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가 야상 잠바 입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정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버랩이 되면서 겹쳐지는 일종의 대잡이죠. 예. 과거에 본인이 새누리당 당대표 나갔을 때 이 충성은 그 열성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지금 마치 공천의 방향 자체가 그렇다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흔든 것이다. 네. 이게 뭡니까? 사랑이 아니고 썸 탄 거다. 그럼 상대방이 썸 타는 줄 알아야 되잖아. 네. 상대방은 몰라. 그런데 그러면 연애가 아니고 썸 탄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조차 못하는 의미를 전달했다. 그러고서는 상대방이 이해해주길 바란다. 유권자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이게 무슨 친박 공천이냐. 네. 또는 9년 전에 박근혜 이 탄핵 때 앞장섰던 이 당내 세력에 대한 그 탄핵이 공천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거 아닌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야상부터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릴게요.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예. 지금 주한 뭐 무소속 연대설 나오잖아요. 주호영 한동훈 연대설. 그래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뭐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고 뭐 이미 시작됐다. 한동훈 전 대표 이런 평가가 있었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주한연대요. 이미 주한연대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식적이라면 저 한동훈입니다.
바로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미 주한 연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 정작 뭐 주호영 의원하고 뭐 통화를 했고 교감은 없고. 주호영 의원은 교감을 내서 음. 본인이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하면 수성갑 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겠다. 마치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시 대표에게 네. 또는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던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줬잖아요. 마치 그것 모양 인양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를 주한연대로 정말 서로 교감한 서로 연대된 그런 주한연대가 되려면 연대가 많이 등장하네요.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일단은 탈당계를 내고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고 4월 30일 이전에 사직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있는 자 조영 의원이 그것도 예. 의문스러운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가뜩이나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출마하는 것도 배신자인데 이 수성갑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게 되면 영구 제명당할 걸요 아마. 예.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수성갑을 넘겨주는 순간, 넘겨주는 의미가 되는 순간 주호영 의원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배신자, 더블 배신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모양새를 보면 대구 쪽보다는 부산? 그래도 대구는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예. 채워버려. 부산 쪽을 더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동동 전략, 네. 동동주 전략이 아닙니다. 동동 전략. 한동훈, 최동원. 네. 이걸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겹치게 하면서 부산 북갑은 명분도 있어요. 민주당 지역구니까 이건 뭐 누가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은 주한연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의미의 이제 지지층을 더 이제 확대하기 위한 포석에 발언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대구 쪽에 낙동강 쪽에 하류 쪽에 더 많은 마음이 부산 쪽에. 온천천 쪽에 네. 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